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연휴 휴일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휴 기간 동안 연예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추석 연휴 스크린 성적부터 좀 살펴보죠. 이 윤계상 씨 영화예요. 이 범죄의 도시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굉장히 큰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극장가 승자는 바로 영화 범죄도시였습니다. 마블리 마동석 씨와 연기 변신에 대성공한 윤계상 씨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일 개봉한 이 작품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일주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범죄도시는 2004년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온 신흥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형사들의 조폭 소탕 작전을 다뤘는데요. 형사로 변신한 마동석 씨와 악랄한 보스 장첸 역을 맡은 윤계상 씨의 연기가 일품이었죠. 덕분에 연휴 기간 내 7일 연속 좌석 점유율과 예매율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핸디캡의 킹스맨 골든서클과 남한산성 등의 대작들이 많은 스크린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범죄도시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관객들의 입소문입니다. 저만 해도 이 영화를 본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을 했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태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곳곳에서 관객들의 놀라는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요. 영화가 끝난 후에는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마동석 씨와 윤계상 씨의 팽팽한 대립과 통쾌한 승부,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을 내어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야, 너 소개팅 언제 해줄 거야? 네, 첫 번째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이 연기 호평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출연 중인 이수지 씨가 굉장히 요즘에 물오른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연기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건 지난 2011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드림아이를 통해서인데요. 사실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림아이를 비롯해서 국가의서, 함부로 애틋하게 등에 출연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어색한 표정 등으로 연기력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작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서 이러한 논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극중 수지 씨는 꿈으로 미래에 닥칠 사건 사고를 볼 수 있는 남홍주 역을 맡았는데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캐릭터의 아픔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색함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 주인공 이종석 씨와의 환상적인 호흡도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연에 입입어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 분석기관에서 조사한 TV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9회와 10회가 방송되죠. 이날 방송분에서는 수지 씨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연휴가 끝난 어제였습니다. 배우 김하늘 씨의 임신 소식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네, 맞습니다. 이 김하늘 씨가 예비 엄마가 됐는데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김하늘 씨는 지난해 3월 1살 연상의 사업가와 웨딩 마치를 올렸는데요. 현재 임신 사실에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12일 열리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 사회자 자리도 의료진의 권유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김하늘 씨는 결혼 후에도 드라마 공항 가는 길에 출연하는가 하면 영화 여교사 홍보 활동을 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죠. 또 오는 12월 개봉하는 영화 신과 함께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끝으로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당분간 김하늘 씨는 태교와 출산, 육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 가요계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빌보드 메인 차트에 핫 100과 빌보드 200
차트에 3주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신보로 방탄소년단이 일궈낸 성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음반 판매량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선주 문량이 자그마치 112만 장을 넘어섰고 발매 첫 주 판매량만 75만 장을 돌파하며 현재까지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으로 밀리언셀러 돌파 기록을 세우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해외에서 이뤄낸 성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데 이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탑 10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또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4위, 타이틀곡 DNA는 싱글 차트 90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앨범 발매 직후에는 전 세계 73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일본 오리콘 차트의 한국어 앨범으로 정상에 오르는 신기록을 추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신기록이다라는 말을 남긴 방탄소년단은 DNA 활동을 끝내고 오는 14일과 15일 일본 오사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룹 소녀시대가 사실상 해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어떻게 되죠? 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비록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해체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멤버들 가운데 3명의 재계약이 불발됐기 때문에 향후 팀 활동에 적색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멤버 수영 티파니, 서연 씨가 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건데요. 이로써 소녀시대는 데뷔 1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티파니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 연기 공부를 하고요. 수영, 서연 씨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연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소녀시대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멤버들과 논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지만 소속사가 다른 만큼 완전체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개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비록 해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소녀시대가 한국 대표 걸그룹으로 꼽혀온 만큼 이 멤버들의 흩어짐은 가요계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더 슬픈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박보람 씨가 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도 전해졌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박보람 씨의 어머니가 지난 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 전해졌던 비보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욱 컸는데요. 특히 박보람 씨는 어린 나이인데다 지난 2010년 부친상을 당한 데 이어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 더욱 안쓰러운데요. 이 소속사에 따르면 박보람 씨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하고요. 박보람 씨는 어린 나이에도 슬픔을 가누면서 동생과 함께 꿋꿋이 장례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맘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스타입니다. 지난 2일은 고 최진실 씨의 구주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딸 준희 양이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더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고인의 어머니와 아들 환희 군은 참석을 했지만 최근 외할머니와 갈등을 빚었던 고인의 딸 최준희 양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준희 양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취재진에게 털어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 K스타도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이도 저렇게 크고 하니까는 더 엄마 생각 많이 나고 조금만 참지 저렇게 아들이 많이 크고 훌륭하게 되고 한 거 보면은 그럴 생각 안 했을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거 뭐 다 할 수가 없나 봐요. 우리 준이가 마음이 많이 아팠었나 봐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자기 아프니까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울었어요. 그냥
부모도 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 없으니까는 얼마나 이제 철들고 해가면서 철들어가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가슴앓이 하는 거죠 뭐. 내가 아무리 해줘도 부모 같지는 않고. 애들 때문에 이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런가 하면 이 걸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 그리고 최유정, 김소혜 양이 때 아닌 음주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네, 사실 성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음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지난 7일 전소미 양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 방 안 한 구석에는 소주와 와인 등 술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의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진 건데요. 이에 소속사 측이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최유정 양의 소속사 측은 전소미와 김소혜가 최유정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명절이라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술을 한잔 하셨다면서 세 사람은 술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음주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네, 16살 나이 차이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커플입니다. 이 방송인 김준희 씨와 보디빌더 이대호 씨가 결별설에 휩싸였었는데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결별설이 퍼져나간 건 두 사람의 SNS 때문이었는데요. 김준희 씨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남자친구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재했고요. 이 뒤이어 이대호 씨 역시 커플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결별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준희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공식 입장 발표를 보류해 궁금증을 더했는데요. 이후 일주일 만에 결별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으며 잘 만나고 있다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했던 두 사람의 SNS도 이제는 다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플 사진은 없는 상태인데요. 앞서 김준희 씨와 이대호 씨는 각자의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온 만큼 다시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가 최근 근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미국 뉴욕 영화제에 동반 포착됐습니다. 이 김민희 씨의 모습을 보면 한층 더 밝아진 얼굴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와 그 후가 제55회 뉴욕 영화제 메인 슬레이트 섹션에 초청되면서 영화제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내 배우와 감독이 해외 영화제에 초청된 자체는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이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데요. 또한 국내에서는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으나 해외 영화제에서는 늘 함께 참석해 국내 팬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생활일 뿐이라면서 작품과 연기를 보자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도 다사다난했던 연예계였는데요. 남은 한 주에는 되도록 기분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